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찡쿡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그 협박료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영장을 청구가 됐다. 그러니까 협박한 전 연인 일당이 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영장이 지난 17일 날 발부가 됐습니다. 이건 뭐 아주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죠. 그런데 일단 뭐 이 여자와 이제 손흥민 선수의 관계가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일단 뭐 사귀었던 관계고, 그 과정에서 이 여자가 협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여자는 양모 씨입니다. 20대 여성이고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이제 공갈 혐의예요. 3억 원을 이미 뜯어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여자하고 내연 관계에 있는 남자, 40대 남성은 용모 씨입니다. 용모 씨. 이 사람은 7천만 원을 뜯어내려다가 못 뜯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공갈을 쳐서 돈을 뜯어내려다가 못 뜯어냈기 때문에 공갈 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또 이 협박한 공갈범 여자가 일단 임신을 했던 건 맞은 걸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임신한 아이가 그러면 누구의 아이냐, 이제 이런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보입니다. 오늘 뭐 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영장은 발부됐어요. 그래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 또 공갈하지 않았다고 또 범행을 둘 다 이제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손흥민 선수하고는 이 양씨 여자가 연인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6월에 임신했다고 하면서 조작된 태아 초음파 사진을 이제 손흥민에게 보냈고, 그러면서 이제 3억 원의 이제 금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손흥민 씨 측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제 공갈죄에서 특징이 뭐냐면 돈을 한번 주잖아요. 이걸로 끝나잖아요. 계속 돈을 요구하거든요. 왜냐면 쉽게 3억 원 벌었잖아요. 그리고 돈 쓰고 돈 필요하면 또 이 얘기해요. 그러면 공갈만 한 번 하면 돈이 오잖아요. 쉽게 이제 불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이, 약점이 잡혀서 뭔가 상대방이 협박을 해서 돈을 주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평생 동안 있는 돈 다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3억 원도 주지 않고 손흥민 선수도 바로 그때 고소를 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3억 원 뜯기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양모 씨와 내연 관계에 있는 용모 씨 40대 이 사람한테도 협박 안 받았을 거야.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명예랄지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처음부터 정면 대응을 딱 해버렸으면 사실은 훨씬 더 마음고생도 않고 사건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일단 공갈을 딱 누가 협박을 하면 바로 상대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계속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전문가의 이제 도움을 받아야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처음부터 정면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면 대응을 할 때 본인이나 본인 지인들이 하면 안 되고, 되도록이면 이제 변호사 통해서, 왜냐면 그 과정에서 또 약점을 잡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이 경찰에서는 일단 이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여자를 확인을 해보니까, 여성 병원 기록 보니까 임신 중절 수술 이력은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초음파 사진 보내줬다고 하는데, 이제 초음파 사진이 이 여자 걸로 맞다는 것이 경찰에서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 초음파에 나오는 아이는 누구 아이냐? 이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손흥민 선수의 아이냐? 아니면 이제 제3자의 아이냐? 근데 뭐 3억 받고 임신 중절을 했는데 그게 뭐 손흥민 선수의 아이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이 여성의 협박은
사실은 그 아이가 손흥민 선수의 아이가 실제로 맞다 하더라도 그건 공갈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왜냐면 그냥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이건 상관이 없지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 어떻게 할 거냐? 나 이제 3억 보내라고 한다랄지 아니면 나 임신 3억을 보내면 너의 아이를 낳지 않고 내가 중절 수술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한다면 역시 이것도 공갈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의 아이냐 아이가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는 거야. 공갈 자체를 하고 공갈로 인해서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갈죄라는 것은 어떤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게 공갈죄예요. 그래서 협박은 이제 상대방 하여금 외포심을 일어나게 할 정도의 어떤 공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돈을 주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범죄가 사실은 범죄 중에서 가장 치졸하고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재판을 하고 나면 형량이 굉장히 높게 선고가 됩니다.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아마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합의 안 해줄 겁니다. 그러면 사실 자기가 받은 3억 원도 손흥민 선수한테 이거 돌려줘야죠. 받은 돈. 그리고 본인은 이제 교도소에서 살아야 하고. 그러면 결국 돈도 받은 돈도 다 물어줘야 하고 교도소도 살아야 하고. 손흥민 전 선수가 절대 합의 안 해줄 거니까 형량도 제가 볼 때는 최하 2년 이상, 3년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이제 공범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 좀 뜯으려다가 결국 인생을 망치는 이런 사례가 된 겁니다. 일단 형량이 나중에 굉장히 높게 선고될 거예요. 그때 재판 결과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